안녕하세요. 행동하는 독서가 일행일독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하고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최상위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 돈의 속성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챕터가 다 몸으로 실천하면 이분처럼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책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제가 행동하면서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행동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이분 책을 읽으면서 다시 잊었던 그런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 몸에 익히고 실천하기로 마음먹은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한 챕터 읽으면서 몸에 바른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실천할 내용이 두 가지 있습니다.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을 이분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일상에 젖어서 또 하루하루 사느라 잊고서 실천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중물과 종잣돈은 같은 의미입니다.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마중하러 간다는 의미입니다. 마중물 없이는 물을 한 방울도 빼낼 수 없다. 그래서 펌프 옆에는 항상 마중물용 물통이 하나씩 있었다. 자본을 모아 투자를 통해서 자본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마중물에 해당되는 돈을 모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 라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억 원을 우리 누구나 모을 수 있다는 걸 이분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부터 실천하기입니다. 이 마중물이 종잣돈입니다. 종잣돈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돈을 말합니다.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이 돈이 필요합니다. 1억 원 정도는 돼야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돈으로는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별 보람이나 충격이 없어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돈은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 정도 만들어내는데 돈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실천할 것입니다.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각오하셨습니까? 이 5가지 책상 앞에 써 붙이세요. 나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이 닫히고 행동이 통제된다. 반대로 언어를 열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된다. 정말 진지하게 이 말을 되뇌고 힘들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 바란다. 이것이 시작이다. 첫 번째 행동을 마쳤으면 나는 1억 원을 모으겠다라고 손으로 적어서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는다. 화장실 변기 맞은편도 좋고 식탁 위도 좋다. 여기저기 붙이면 더 좋다. 욕망이 강렬하면 전화기 초기 화면에도 적어놓고 모니터 화면에도 올려놓는다. 누가 봐도 상관없다. 내 욕망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쉽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1억 원을 모으고 있어. 1억 원을 모으고 있어. 우리 함께 1억 원을 모으자라고 늘 외치고 다니면 훨씬 더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 끝났다. 사실은 이 2가지 제안이 다음 3번째 제안에 비해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마음먹기가 가장 어렵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행동을 하는 일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 중 대부분은 능력이나 기회 혹은 종잣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실체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맞습니다. 저는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렇게 집을 또 갭투자로, 지금 나라에서는 갭투자 하시는 분들을, 다주택자들을 정말 적폐라고 징벌을 내리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잘 이용해서 우리 자본주의를 최대한 활용하면 투자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투자로 우리 50대들은 노동으로 힘들게 매일매일 나가서 10시간씩 일할 수 없습니다. 투자는 함께 해야 될 친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난 반드시 1억 원을 모아서 100억, 뭐 1000억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가위를 가져와서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지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재작년에 되게 힘들었을 때 이 카드를 잘라서 현찰을 찾아다가 달달이 생활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을 했을 때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진짜 몇 달이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이 카드는 정말 이 복리로 내 돈을 쌓아놓는데 가장 적폐입니다. 바로 카드가 적폐이지 다주택자가 적폐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카드를 오늘 우리가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남은 이 카드를 자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함께 자르십시오. 잘랐습니다. 이제 저는 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은행에 가서 일주일 생활비 20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20만 원 갖고 일주일씩 버티겠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복리의 적이다.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많이 몸으로 느꼈습니다. 복리가 내 목을 조르고 번번이 회방을 놓는다. 그러니 복리를 내 친구이자 나의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카드를 잘라내라. 복리가 내 편이 되면 모든 돈이 따라올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 현금을 가지고 다니거나 체크카드를 가지고 써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일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통장을 뭐 생활비 통장, 뭐 외식 통장, 여행 통장 이렇게 따로따로 만드는 게 저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되게 싫어합니다. 단순 무식하게. 그래서 이렇게 20만 원을 찾아다가 일주일을 생활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자동이체나 이렇게 통장에 빠져나가는 말고 제가 혼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이렇게 현찰로 찾아다가 이 돈에 맞춰서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로 현금을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통장을 만드는 건 되게 귀찮고 불편해서 저는 이렇게 현금으로 찾아다 쓰는 방법으로 택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국가나 기업을 운영하면 예산 편성을 합니다. 한 해 수익과 지출을 예측하고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책정할지 구분해서 나눠 놓아야 합니다. 균형 있는 예산을 이루어야 통치와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초생활비, 저축, 문화활동, 교육 등 중요사항 항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되는 대로 쓰고 남는 대로 저축하면 기업도 국가도 몇 년 안에 망합니다. 억지로라도 이렇게 맞춰놔야지 균형 있는 가정 경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현찰을 일주일에 20만 원씩 쓰는 거를 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또 목표액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드는 일이다. 1억 원은 큰 돈 같지만 1000만 원은 누구든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는 1억 원을 모으기다. 첫 10분의 1을 억지로라도 모으다 보면 모으는 과정에서 재미도 붙고 요령도 생기고 추가 수입도 생기면서 흥미를 품게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1000만 원은 첫 1000만 원보다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나는 1억 원을 모으겠어. 나는 돈을 사랑한다라고 한번 외쳐보세요. 돈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될 첫 문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입니다.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돈 때문에 부모를 돕지 못하고, 돈 때문에 늙어서 일을 찾아야 하고, 빚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야말로 돈의 노예 상태다. 그렇지 않은가? 한국의 노년 빈곤층 비율은 바로 5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노년층 자살률은 세계 1위, 자살 이유는 바로 3분의 1이 경제적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일찍 이 행복을 구하면 나중에 찾아오는 풍요로부터 다른 행복도 함께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50대 인생을 첫 출발하는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잣돈 청년이 아니어도 오늘부터 청년처럼 1억 원을 모아서 투자할 겁니다. 자, 이제 다들 카드를 안 자르신 분들은 가위를 들고 책상으로 가셔서 가위를 들고 카드를 잘라내십시오. 이렇게 종잣돈 1억 원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실천사항이 또 있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내가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 부자가 되려 한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의 가장 또 효과적인 방법을 이 4천억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만약 지금 25살 직장인 청년이고 지금의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나는 은행에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매달 급여에서 50만 원 정도의 돈을 빼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을 사겠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상관없다. 매달 같은 날 50만 원씩 주식을 사 모으는 것이다. 가장 큰 회사라면 현재로는 삼성이다. 그러나 삼성의 시가총액을 넘어가는 회사가 생긴다면 그 회사로 갈아타고 계속 같은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만약 15년 전인 2005년 당시로 돌아가 매달 50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지금 총액은 5억 원 가치를 지닌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매달 15년 동안 50만 원씩 적금을 푼다면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상태로 10억 원의 자산가가 되려면 죽기 전엔 불가능할지도 모른답니다. 95세까지 적금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5억 원 상당의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불과 몇 년 안에 10억 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더구나 배당도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50만 원을 매달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우리 나이에도 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된다.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투자 기간이기 때문이다. 백만장자가 되기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 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부자는 천천히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오늘부터 50만 원씩 15년간 삼성전자에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백만장자 10억을 누구나 10억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카드 자르시고 5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15년 뒤에는 나의 노후가 밝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